네, 오늘은 등차 수열 부분에 대한 프린트 해설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더 쉬운 풀이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네요. 10D가 20이 나와서 D는 얼마? 2에 해당되고 A 20항은 15항에서 5D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35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네, 역시 주어진 이런 합에 대한 꼴이 나오면 그 가운데 항인 A5항이 18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고요. 따라서 3D가 얼마이기 때문에 12이기 때문에 D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저는 A10항은 18로부터 뭐를 더해서 4를 5번 20 더하셔서 38 오시면 될 것 같네요. 30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익에서 사실은 많은 친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제 첫째 항 더하기 n-1t라는 일반항을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식은 쉽습니다. 8, 9, 10, 11 이렇게 되면서 주어진 식에서의 또 다른 중항이 보이게 돼요. 그지? 8항, 10항, 12항 이렇게도 중항이 형성되기 때문에 10항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주어진 식에서 요 식을 조금 볼게요. 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한 A5항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상 2배한 A10항이 마이너스 6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A1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A5항이 중항이 되면서 얘가 될까요? 네, 그렇죠. 이 4개씩 그 항의 숫자에도 무엇을 적용하시면 등차 수열을 적용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중항이기 위해서는 A9항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걔가 A1과 같아서 사실상 알려주고 싶은 것은 A9항이 0이다 라는 걸 알려주면서 공차는 얼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나요? 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네요. 따라서 A2항은 0으로부터 7번의 공차를 빼주시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정답 21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 해석하는 거. 요거. 첫째 항 더하기 n-1d 로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결코 편한 일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려운 중킬러 문제들을 못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들을 쉬운 문제에서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그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식에서는 공차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알려주는 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식에서는 그쵸. 이것도 이런 식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데 첫째 항 더하기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주어진 2로 묶인 A4-A6을 쓰고 나면 한 번에 A6이 남아있어요. 그쵸. 맞니? 그러면 요 녀석은 얼마에 해당해요? 마이너스 2D에 해당되나 봐요. 그치? 이번에는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뺀 게 아니라 작은 항에서 큰 항을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문제에서 AU의 결과를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 네, A6이 얼마죠? 네, 5.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4에 해당되고 문제에서의 식을 처리해 줄 수 있으셔야 하니까 음수인 항을 만족시키는 최소값은 여기서 4 빼면 아직 1 남아있죠. 그래서 1번 8 나오시면 되겠네요. 32번 문제입니다.
6번째 항과 8번째 항은 0이다 라는 걸 가지고 와서 7번째 항이 0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따라서 A6항은 뭐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3밖에는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일반항 A에는 공차와 n-x 절편 느낌으로 처리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차가 그러면 플러스 3이지. 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A2항 물어봤기 때문에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5 오시면 될까요? 네, 1번입니다. 이때는 이제 문과에서 4점짜리면 이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썼기 때문에 4점짜리도 쉽게 풀린 거지. A1 더하기 뭐 n-1D로는 이런 풀이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었는데요. 두 개의 A와 B의 집합의 차이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 N, B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다? 10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BK 값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K는 1부터 10까지인 자연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10개가 모두 원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집합은요. 일반 수열의 어떤 항의 값이 1부터 20까지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항이 30이다. 이러면 못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예요. 뭐 4항이 15다. 이러면 들어올 수 있고. 따라서 내가 수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20개일지 아니면 3, 4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집중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알려진 조건을 기준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두 집합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명칭으로 살피시게 되면 두 등차 수열의 뭐 공통인 수열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위의 값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럼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고 여기 B에는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집합과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서로 같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 5개여야 되고요. 여기도 5개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괜찮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의 원소로 3이라는 걸 하나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공차가 얼마였다면 1이었다면 어떤 느낌으로 B 3항이 2, B 4항이 얼마? 그쵸? 3, B 5항이 B 4항이 벌써 3이 됐어. 1, 2 야 나와. B 5항이 3이 되면서 이 앞으로 누구 B 얼마까지는 상관없이 18항까지는 20이기 때문에 몽땅 다 이렇게 교집합에 들어갈 거예요. 뭐라면 공차가 1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선 개수의 상황 5개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차는 자연수인 공차가 1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차가 2였다면 B5가 3인 경우에서 B4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얼마? 네. 얼마. 1. 그쵸? B 7은 얼마? 7? 5. 2를 더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쭉 갈 거고 6항. 네. 이런 식으로 쭉 이 범위 안에 있는 누구? 아까의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공통 부분으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와야 되는 이 공통 부분이 저 안에 있으면 다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통 부분으로 조금 넘치게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핵심적인 코드는 공차에 대한 생각 그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공차보다는 앞쪽으로 당겨지면 안 되겠. 지금 첫째 항이 요거 보다는 더 당겨지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공통인 공차 D는 일단 후보로 4라고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A5항하고
B5항이 얼마에서 시작해요? 3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씩 키워볼게요. 4 키우시면 7, 11, 15, 19에 해당되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몇 개? 5개가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내가 5개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인 공차가 4여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요. D1과 D2의 최소 공배수가 4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과 4라는 거 혹은 4와 1도 가능한지 보세요. 문제에서의 부분들을 챙겨 놓으셔야 할 테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1과 D2의 순서상을 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D2라는 B의 뭐가 공차가 4인 상황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4가 올 수도 있고 또 누구도 괜찮아요. 2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문제의 순서상은 3개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합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 저는 그렇다면 12라는 녀석을 만들려면 2분의 8, 그다음 이 A2의 짝꿍이 누구예요? 네, 그쵸. A7입니다.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이 합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알 수 있느냐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차의 5배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5 더하기 A7이 3이 나오면서 A7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 오시면 되겠네요. 공차를 구하게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D가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7 이딴 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값을 물어본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5번 문제입니다. 9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을 뺐어요. 그럼 8번째 항이 70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8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짝꿍을 삼는다면 어떤 짝꿍으로? 그쵸. 3번째 항과 6번째 항을 짝꿍으로 잡으시면 요 항수의 합이 9, 8보다 하나 크기 때문에 요 녀석이 짝꿍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A의 9항의 값이 이게 A의 9항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게 1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가봅니다. 우리는 S9는 S8에서 A9를 더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90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따라서 그 식은 2분의 9, 첫째 항 더하기 9항에 해당하는 18이 오시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2 오시면 정답 되겠네요. 36번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표현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해드렸습니다. 요 5, 13에 해당하는 중항이 보이시죠? 얘도 9항입니다. 그래서 3A9에 해당되면서 A9항이 빵의 처리가 되겠네요. A9항이 0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8에서 S9로 온 녀석이 같아지는 연쇄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따라서 SN으로 우리가 바로 가시면 2분의 DN 뭐 이것도 그냥 2분의 D라고 저도 표현상 하고 있지만 그냥 뭐 K라든가 C라든가 A 이렇게 표현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문제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푸시면 되니까 n-17이 될 거고요. 그 형태에서 18항이 2분의 9다라는 걸 알려줬으니 나 18항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요. 공차가 2분의 1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한테 A13항은 9항에서 4번의 공차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 2 나오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에서도
주어진 조건식을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일단 문제 안에서 42 3항 주어져 있고요. 얘도 중항에 해당하는 A K-2항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많이 했어요. 지금 3항하고 K-1 더하시면 K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K항을 구할 때에 얘가 바로 두 짝꿍입니다. A 3항과 A K-2가 짝꿍이라고. 계산하시면 여기가 30일 거고 그게 K가 두 번 있는 K제곱이라고 했으니 K 약분, K는 자연수일 거라서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K는 15 이렇게 간단하게 3번 나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38번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고요. 그 등차 수열에다가 AN에다가 그 수열의 6번째 항이라는 얘는 수죠. 문자가 아니라 따라서 1차식에다가 수를 더한다고 해도 반드시 얘는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연쇄적으로 BN이라는 수열도 무슨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들 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을 알려준 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이 15항, 15를 기준해서 다 값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문자로 뭐라고 둘 수 있어요? 2분의 d, n-15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16항이 뭐가 된대요? 2분의 d, 16, 1은 8d가 40이 되면서 d는 5로 이렇게 나오시면 된대요. 따라서 이 녀석한테 2분의 5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75n이라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의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이야기? bn은 네, 우리 구하는 거 했죠. 5n 마이너스 2분의 75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해주시면 40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 얘한테 이렇게 더한 거. 문제에서 나보고 6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6 집어넣으면 2배한 A6이 되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답은 마이너스 5 1번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2분의 n 플러스 2a1 더하기 n-1 d로만 문제를 끌고 가시면 진짜 중앙고나 아니면 앞으로의 수능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습관을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39번은 앞에 세 항, 뒤에 세 항 보여요? 앞에 세 항, 뒤에 세 항.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의 합은 2분의 m. 예, 요 앞에 세 항과 뒤에 세 항의 합을 더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고 255가 나오고 그게 이 셋쌍들이 다 똑같은 값을 갖잖아요. 얘하고 얘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시면 한 쌍의 합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쌍의 합이 얼마인지 3으로 나누시면요 85인가 봐요. 그게 425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몇 배, 5배 하면 이거니까 5 나눠주시고 m의 값은 10이다 라는 게 나왔네요. 이건 뭐 워낙 고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짝꿍이 있다라는 걸 기준해서 가지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11항은 이 다음 항에 해당되는 건데 맞죠? 그치?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더 조건을 가지고 오면 첫 번째는 두 번째 값이 얼마이다. 159를 3으로 나눈 53이다 라는 뜻이었겠고요. 이제 10을 두 번째 식에다가 존재하시면 n-1이 9항이 될 테니까 그게 32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7d가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d는 마이너스 3이다. A 11은 9항에서 항상 가까운 식에서 찾아가시는 게 가장 오류를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32-6 하시면 26 정답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S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공차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상황일 거고요. 문제에서 요거 아까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네. 이 A3이라는 녀석이 바로 첫째 항 더하기 몇째 항이라고 표현을 하면 다섯 번째 항이라고 표현하면 저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중항을 이용하면 A5항이 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녀석 또 80, 12여서 A10항이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사실 이 정도까지 해서 문제를 보게 되면 최대값 언제까지 양수들만 더한 거 5항까지 더하셔도 되고 4항까지만 더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2로 나오기 때문에 첫째 항이나 둘째 항 같이 그냥 4개 정도는 나열하셔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열하셔서 그 값의 합이 20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1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요 대칭을 알려줬네요. 대칭. 10하고 15가 대칭이면 언제? 그쵸. 25일 때 0이 된다. 이건 뭐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42번은 첫째 항을 주면서 역시 우리가 첫째 항 더하기 n-1t라는 공식을 쓰기 좋게끔 우리 유도하고 있지만 요 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 식은 S 19에 대해서가 아니라 18항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SN은 2분의 dn n-18이 될 거고요. 첫째 항을 집어넣은 게 뭐다? 34. 첫째 항까지의 합과 첫째 항은 똑같은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d-17 이렇게 나오면서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미 요렇게가 알고 있기 때문에 S9라는 축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9 마이너스 9 하시면 그때 최대값은 81 곱하기 2 162 오시는 부분을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43번 공차가 양수인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뭐일 수도 있고요. 같은 부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음수였을 거고요. 얘가 다음 항으로 양수가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프린트화 하면서 오타가 생겼거든요. 아마 여러분 문제집으로 푸시면 제가 아까 기억으로는 23인가? 뭐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지금은 풀이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공차 의 4배가 8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공차가 2 나오시면 될 거고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냐면 SN이 공차가 2니까 최고차항이 1이었겠죠. 그 다음에 n-p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녀석이 9를 집어넣으면 27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3이 되어야 되니까 p는 얼마예요? 6 오면 되겠죠? 그러면 n-6까지 나오면서 n제곱 마이너스 6n 일반항 A에는 2n-7이 나올 거고요. 10번째 항은 13 오시면 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어서 유사라고 했어요. 유사. 아마 이 문제를 변형한 어떤 다른 문제집에서 참고를 하신 것 같아서 원본 문제를 제가 집어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문제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항이 37, 그 다음에 요거 표현이 뭐예요?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값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7번째 항으로부터 13항이 되려면 6번의 공차가 더해진 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7번을 공차를 더한 건 음수가 되면서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걸 방해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무엇을?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인 공차는 마이너스 6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차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차가 구해졌으면 이미 일반항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상태에서 나한테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절대값 AK를 물어봤어요. 뭐 문제에 따라서 이 풀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한테 첫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하여라. 14번째 항부터는 뭐 하여라? 어디까지? 네, 21번째 항까지는 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차 수열이 빼기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공차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이렇게 써볼게요. A1, A13 빼기 제일 큰 게 A11. 요 차이를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8D가 나올 것 같아요. 맞죠? A12항 마이너스 A20 얘도 마이너스 8D. 따라서 우리가 짝꿍이 없는 A5항까지는 그냥 더하되 이후에는 무슨 마이너스 8D가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D가 몇 번? 네, 8번 나오게 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요 5개만 더하면 되니까 사망만 구해서 5배 해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 좀 더 편하겠네요. 문제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기 때문에 37로부터 사망은 4번의 공차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24를 더한 거기 때문에 61 나오면서 얘가 305에다가 플러스 88이 64니까 64 곱하기 6, 384 이렇게 나오겠네요. 689입니다. 정답 다행히 있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시그마 생각보다는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45번 이거는 이제 수능을 위해서라도 이런 표현들은 익혀두셔야 되고 함수에서도 자주 출몰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딱 잘 짚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저 BN이라는 녀석은요. A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으로 AN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AN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항 수열에서는 여기 요식 아까도 비슷한 거 보셨죠? 얘를 그냥 연산하여라 라는 게 아니라 얘가 0이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열의 합이 최대값이 100일 때라고 했어요. 아, 이게 100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치.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의 값이 100이다 라고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치?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로부터 SO가 뭐가 가져요? 최대를 갖고 SO가 최대이면 AN이 뭐까지는? 그쵸. 5항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쵸? 최대? 잠깐만. 문제에서 제가 헷갈린 것 같아. 미안. 네, 최소를 갖고 5항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맞겠죠. 네. 네, 주어진 식에서 이제 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마이너스 2배한 첫째 항부터 5항까지를 더한 합이 앞으로는 계속 더해지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100이 될 거고요. 이 결과가 50이다. 마이너스 50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SN은 n-10인데 5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네. 50이다.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 오면 딱 될까요? 문제 S13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6 곱하기 13 78 이렇게요. 이 부분 뒤에도 한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풀이를 해드릴 테니 이런 부분들은 나중을 위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46번은 역시 나한테 K번째 항까지의 합하고요. K 플러스 1항까지의 합
그럼 나한테 이 빈칸의 공백은 k 플러스 1항과 k 플러스 2항은 더하면 얼마가 된다? 라는 거예요. 4가 된다. 라는 거고요. k 플러스 1항과 k 플러스 1항에다가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k 플러스 1항이 1이다 라는 걸 주려는 정보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이 뒷항으로 K항은 2를 뺀 마이너스 1, K-2랑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더한 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6. 우리 알죠? 홀수들의 합은 항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과 같이 4개의 항이 있었을 거고요. 바로 이게 첫째 항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K는 4. 문제에서는 그러면 8항을 구하라는 8을 먼저 썼어. A의 8항을 먼저 구하라는 형태네요. 얘가 4항인데 그러면 얘는 4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7 되시면 되겠네. 다음 문제입니다. 47번 문제예요. 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형태인 것 같아요.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어차피 함수 수열의 합의 함수에다가 등차 수열의 합의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이렇게 아래에 있던 녀석이 접혀져 올라갑니다. 슝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런 느낌이겠죠. 요 두 개가 서로 3과 6을 대입한 거여서 여기가 9에 해당하고요. 여기쯤 12를 집어넣은 값이 있어서 그거에 얼마를 빼면 3을 빼면 얘랑 값이 똑같다 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케이스 2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똑같이 필요하니까 복사 하시되 그치? 문제에서 요 녀석이 여기가 아니라 요 날개 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3과 9가 있고 3과 6이 있고 어디쯤에? 네, 여기쯤에 11이 있어서 11을 대입한 값이 있어서 역시 거기다가 3을 빼주면 요 값이 똑같아진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식으로 당연히 얘가 조금 더 쉬울 거고요. 왜냐면 SN이 어디에서 시작하면 돼서 K, N, N-9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6을 집어넣은 18K와 그 다음에 11을 집어넣은 그쵸? 왜 6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부호를 바꿔줬고요. 11은 그대로만 오시면 돼요. 11을 집어넣은 22K 빼기 3이 서로 같다. 3K는 3이다. K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오시면 문제에서의 첫째 항에 해당하는 건 S1과 같기 때문에 1 마이너스 8 맞냐? 마이너스 8 이렇게 식이 정리될 듯 합니다. 됐을까요? 첫째 항이 양수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제가 잘못 썼나봐요. 원래 첫째 항이 양수여서 여기 접혀져 올라간 건데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요게 그냥이고 얘가 접혀져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따라서 S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녀석입니다. 첫째 항은 양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S 원래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3과 6의 중점이다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식 세우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미지수를 얘로 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SN은 얘는 A로 둬볼까요? A 2분의 1하고 두 개는 좀 위험이 있어서 n-k 두 문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3을 집어넣으면 3a 3-k가 나올 거고요. 6을 집어넣으면 6은 접어져 올라간 거기 때문에 6a 6-k가 나올 겁니다. A는 사실상 이렇게 약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겁먹지만 않으면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9K는 45, K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야, 너 오래. 이제 그 5인 상태에서 뭐 3을 집어넣은 값인 3A 마이너스 2인 상황하고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식에다가 그러면 1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1A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이 뭐 약분 먼저 하면 안 돼. 야, 빼기 3 없어. 얘에다가 빼기 3까지 오시면 될 듯 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66이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주시면 60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 그래서 첫째 항은요 마이너스 20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면서 5분의 1이 될 거고요. 아까 구해진 8과 5분의 1이 더해지시면 5분의 41 없어. 뭐지? 난 뭔 잘못을 했지? 당연히 제가 뭐 계산 실수를 했겠죠? 5분의 1 첫 번째 걸 틀린 것 같은데 그쵸? 첫 번째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를 잘못 푼 것 같아요. 9 다시 한번 검산만 해볼게요. 6을 집어넣은 건 그대로 6 네. 다음에 11을 집어넣은 건 부 바꿔서 네. 계산 이상하죠? 그치. 빨리 지워야 돼. 네, 계산이 좀 이상했어요. 4K는 빼기 3, K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8 그러면 얘가 6 네, 여기 계산 미안해요. 31 정답은 1번. 네, 48번 문제로 빨리 부끄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의 라이브로 막 풀고 있어서 문제만 눈을 보고 풀고 있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주어진 식에서요.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앞항이었던 얘가 음수였을 거고요. 뒷항이었던 얘가 양수이면서 m 플러스 3항 더하기 m항은 0이 됩니다. 물론 이 형태에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추론하게 되면 이 항수의 합이 얼마예요? 2m 플러스 3에 해당되기 때문에 S 누구 2m 플러스 2항이 빵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석만 해오실 수 있으면 쉽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다음처럼 0과 2m 플러스 2라는 x절편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누구예요? m 플러스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SN을 제가 이렇게 세울 건데요. 2분의 D N-M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근데 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길이가 n 플러스 1이고 이 길이가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차 함수에 대한 느낌들, 성질들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연산 몇 개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최소값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한 개 더 가지고 와볼까요? 누가 얼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5 라는 식을 보셔도 아마 주어진 식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1은 2분의 D 1 집어넣으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45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5 그러면 2m 플러스 1에다가 d를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9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번 상황, 여기 2번 상황. 그러면서 문제에서 d 공차는 d이고 자연수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아마도 부정방정식이 표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얘는 홀수입니다. 홀수니까 뭐 1일 때 90이 되겠고 얘는 3일 때 30이 되겠고 5일 때 18이 되겠고 19일 때 10이 되겠고 이렇게 순서쌍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6일 때 15가 되겠고 2일 때 45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 갑자기 바뀌었니? 여기가 15일 때 6이 되겠고 45일 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주어진 식에서 제가 요거이라고 하면 m의 값은 얼마여야 되고요. 그치 45여야 되니까 얘에 대해서 22 그 다음에 d는 2래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쟤도 부등호의 방향하고 이렇게 이쁘게 바꿔놓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d n 플러스 1의 제곱은 작다 2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23의 제곱 자체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짝꿍들을 한 번씩 쓰면서 가지고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6 곱하기 얘가 15가 되려면 m은 7이어야 되고 8의 제곱 8의 제곱 64에다가 6을 곱하면 이것도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m이 너무 뭐하면 크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 더 해볼까요? 요거 얘가 9이려면 m이 4여야 돼. 5의 제곱 10이니까 25에다 10 곱하면 200보다 넘죠? 얘도 안 된다고. 따라서 이 두 개 대입해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러 갈게요. 10 곱하기 9가 되려면 얘는 얼마예요? 4. 이것도 안 된다고 해놓고 이게 두 개라고. 이게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예측이에요. 5가 되려면 m은 2였겠죠. 그러면 얘는 9, d는 18. 네, 얘는 안 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일 때도 30 곱하기 얘가 3이 되려면 m은 1일 수밖에 없어서 4. 얘도 120밖에 안 되니까 안 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 무엇의 합을 물어봤어요? 공차 d는 18 하고요. 모든 m의 값으로 문제가 바뀔 수 있겠네. 문제를 꼭 잘 읽으셔서 가지고 가세요. 48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네, 이제 문제가 몇 개 안 남았네요. 확인을 해주세요. 49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은
S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네,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n 요 자리에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도록 52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SN을 마이너스 2n으로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26 이렇게 묶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S13이 이 수열의 최대값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축이니까. 이거는 뭐 수열의 성질보다는 2차식의 성질에 의해서 최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수열의 합 중에서 5개를 끄집어서 더해라 라는 거거든. 뭐 언제를 끄집어서 더하는 게 큰 거예요? 당연히 이 13 주변에 있는 얘들이 대부분 이거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11, S에 15. 따라서 문제에서 M의 값은 11 나오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50번 문제. 네,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이 2번 같은 값을 갖는 건 흔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 때랑 8일 때가 같은 값이니까 여기가 15였겠네요. 그럼 SN은 여기도 2분의 D n-15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m이 더 작은 값에 해당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62가 나왔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고요. 일단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올라와야 됩니다. m 마이너스 15 이렇게요. 그거하고 절대 여기에다가 대입한 건 이번에는 em 그대로 대입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값이 만족하는 m이 존재한다. 뭐 공차가 0이 아니었을 테니까 당연히 그치? 문제 자체에서 약분을 열심히 합니다. 뭐까지 약분한 거야? 그래서 m-15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30 이렇게 보면 될까요? 5m은 45, m은 후 문제에서 8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잘 푼 것 같네요. 그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 그러면 S9가 마이너스 162였다라는 뜻이죠.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2분의 D9 얘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62 54 그래서 D가 6이었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D가 6이었대. 그럼 여기가 3이었겠네요. 따라서 SN이 3n제곱 마이너스 45n으로 나오면 일반항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AN은 6n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 무슨 항 구하라고 했어요? 예, 13번째 항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6 곱하기 13, 78에서 48 뺀 30 이거 답지에 답이 없었을 거예요. 답지 채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차 수열 마지막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왔습니다. 아까 요 표현 우리 B엔 나왔던 이거 기억하시죠? 절대값 AN 빼기 AN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이 문제가 유사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양수만 모든 수열을 더할 거고요. 얘는 양수로 변환해서 더할 건데 그 값이 7번째 항까지의 합과 는 서로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반항 AN이 7번째 항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았다 라는 힌트를 주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A1, A2, A3, A6, A7, A8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밑에 있는 녀석은 TN이라는 거는 양수일 때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얘부터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요 뒷부분은 다 날아가겠죠. 따라서 6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항상 그 값은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그치? 고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항? 응? 이게 7 이상이면 좋겠는데 6이네. 따라서 7항은 0이고 6항까지가 양수였네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겠네요. 따라서 우리 여기까지의 합이 얼마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0은 제외하고 그치? 84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42였다라는 걸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수 있겠네요. 합으로 풀어야 되면 합으로 식을 가지고 오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섯 번째 항까지가 42잖아? 네, 일곱 번째 항이 0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S6과 S7은 같아지면서 SN은 n-13 올 수 있고요. 6 집어넣었을 때 42가 나와야 된대요. 6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까지만 붙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제 T15 값을 구할 건데요.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요 값이 항상 84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해요. S15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2 하셔서 마이너스 30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0 가지고 가시면 플러스 30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정답 114, 정답은 4번. 해석은 조금 여러분들이 더 오래 걸리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빠르게 풀어드리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풀이 들으시고 풀이 보시면서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드신 후에 내신 보러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